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우울증이야. 남편도 자식도 다 의미가 없어. 나만 두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불안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우울해서 우울하지 않다는 게 무언지도 모르겠어. 쿤이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이 성황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한정우 작가의 작품 쿤이의 이야기 들어주는지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해야 사랑을 감지하고 행복이라고 말해야 행복을 느끼는 우리 시대를 아프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묻고 있죠. 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더 깊게, 더 촉촉하게 와닿을 듯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쿤이의 이야기 들어주는지 한창훈. 공원은 수산물 가공공장 뒤편 언덕 위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바다가 잘 보였다. 쿤이는 남편과 헤어지고 이곳으로 왔다. 그녀는 한동안 인사는 고개 숙여 할 것, 사람 눈을 정면에서 쳐다보지 말 것, 웃을 때는 입을 가릴 것, 맨발로 야생염소처럼 뛰어다니지 말 것, 화장하는 법을 배울 것, 남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 것, 같은 것을 외웠다. 이곳에서는 모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했다. 그렇지만 따라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자신에게도 몸에 밴 습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원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익히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나와 너무 다르군.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자동차가 달려오면 쿤이는 비명을 질렀다. 차에 치여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날마다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쌩쌩 달리는 자동차 옆을 태연하게 걸어다녔다. 호박벌이 날아오면 남편이 비명을 질렀다. 사마귀가 집에 들어와도 그랬다. 약을 뿌리느라 소동이 일었다. 쿤이는 그게 이상했다. 외워야 할 것이 자꾸 많아지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늘어났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두 사람을 결혼하게도 했지만 헤어지게도 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군. 아가씨는 이곳 출신이 아니지?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어떤 노인이 물어왔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공원에서는 선착장도 잘 보였다. 섬이 화산활동을 시작하기 직전 마을 사람들과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었다. 화산활동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공공도서관 청소부로 일했고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 마침내 화산활동이 끝나자 주민들은 되돌아갔다. 배가 출발한 것도 저 선착장이었다. 그녀는 남아 청년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다. 그때 함께 섬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쿤이는 생각했다. 해보지 못한 것은 오래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었다. 우리 아들도 바다 너머로 일을 갔다오. 제법 성공을 했다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참 괴로워. 손자가 제법 컸을 거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점심시간 차인벨 소리가 났다.
푸른색 위생복을 입은 여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식당으로 들어갔다. 난 5년째 혼자 살고 있다오. 아침에 먹던 것을 점심에 먹고 점심 때 남은 것을 저녁 때 먹고 있지. 저도 결국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쿠니의 말은 입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옛날엔 참 행복했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옷도 챙겨주곤 했으니까. 처녀 때 아내는 인기가 아주 좋았지. 꽃을 든 청년들이 늘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으니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내가 한참 고생을 했지. 결혼하고서 돈을 많이 벌었어.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많았어. 이 금시계는 그때 산 거야. 지금 팔면 얼마나 될까? 시계만 있는 줄 알아? 고급 카메라도 있고 커다란 냉장고도 있고 비싼 나이프도 있어. 아니, 카메라는 작년에 팔았군. 원래 가격에 반도 안 주더라고. 난 자꾸 가난해지고 있어.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해.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부자잖아요. 코니는 대답하고 일어섰다. 할아버지, 말을 더 들어주고 싶지만 이젠 가봐야겠어요. 어딜 가려고? 저 공장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요. 돈을 벌어야 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종이돈 한 장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받고 내 말을 계속 좀 들어줘. 노인의 눈빛이 간절해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날이 저물었다. 말을 마친 노인은 편안한 얼굴이 되어 걸어갔다. 그러자 한노파가 다가왔다. 내일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 다음 날 쿠니는 공원으로 다시 왔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따뜻하게 재우고 먹이고 가르쳐서 아들을 번듯한 청년으로 키웠다. 그런데 하나가시가 나타나서 10분 만에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지금은 이사갈 집과 여름 휴가와 저녁 메뉴와 텔레비전 채널까지 모두 며느리 기분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공처가가 되어버린 아들은 자신을 아주 귀찮게 여긴다며 노파는 울었다.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오. 이 돈으로 저녁이나 사 먹어요. 쿠니를 찾는 노인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녀는 매일 이야기를 들었다. 어쩌다 자리를 옮기면 그들은 공원 이곳저곳으로 그녀를 찾아다녔다. 쿠니는 공원 한쪽 느티나무 아래 벤치를 고정자리로 정했다. 그리고 차와 찻잔을 준비했다. 팻말도 써붙였다. 팻말은 이랬다.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지. 노인들은 끊임없이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나 남편,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식들, 도중에 포기하고만 어떤 시도나 공부, 허리와 다리와 어깨와 통증,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버린 옛 동료, 지금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는 첫사랑 소년. 사람들이 어리석은 까닭에 도통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비법. 이 나라 지도자와 관리들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15년 전에 잘못 만들어진 법률.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는 큰 부자의 비밀. 심지어는 50년 전에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쿠니도 처음에는 적당히 대꾸했다. 남의 말을 듣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이니까.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군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을 꺼낸 노인들이 쿠니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을 말로 바꾸면 나도 알아.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그들은 말을 계속했다. 그들이 공원을 어슬렁거렸던 이유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입이 아니라 귀를 찾고 있던 거였다. 이제 그녀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차 한 잔 따라주는 것뿐이었다.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은 공원 바깥으로 소문이 났다. 다른 공원에 있던 노인들도 이곳으로 찾아왔다. 너무 많이 몰려 줄을 서는 날도 있었다. 쿠니는 그들을 위해 번호표를 나누어 주었다. 번호표를 나눠줄 정도가 되자 앞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불평하는 이도 있었다. 그녀는 말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다. 1시간 말하는 비용도 정했다. 제 시간을 사용하고도 미진한 사람은 다시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렸다. 사람이 많아지자 공원 매점 주인도 돈을 벌었다. 모이가 많이 팔려 비둘기도 늘어났다. 주민들을 찾아오던 신문기자가 이번에도 찾아왔다. 기자의 의심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한동안 벤치를 지켜보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들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 광고와 넘쳐나는 경품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말하는 사람과 말 들어주는 사람, 의자와 한 잔의 차만 있었다. 기자는 마침내 쿠니와 마주 앉았다. 그는 먼저 차를 여러 모금 마셔보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자신의 몸을 지켜보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보통의 차였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기자가 물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주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떤 비법이 따로 있죠. 그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차는 말하다가 목말라 하기에 끓이는 것이고요. 그녀는 자신의 집에 대하여 더는 말할 게 없었다. 그게 전부였다. 기자가 대꾸했다. 들어주기만 한다? 내 아내가 당신 반의 반만큼만 남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군요. 그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속이 썩고 있었다. 간밤에도 회식 때문에 늦었는데 아내는 화를 냈다. 상사의 강압과 취지원을 찾아 도시를 뛰어다녀야 하는 피곤함에 대하여 동료와의 경쟁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아내는 반발했다. 당신은 일방적으로 설득만 하려고 해. 그게 무슨 대화야? 맞아. 나는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이해받고 싶단 말이야. 지겨워. 듣기 싫어. 그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괴로운 마음만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쿠니는 들었다. 한참이 지나 기자의 말은 끝났다. 그는 마음 한쪽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약간 머뭇거리다가 돈을 두고 일어섰다. 다음 날 기자는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에 관하여 기사를 썼다. 그리고 마무리에 이렇게 덧붙였다.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이 성황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지 않을까? 기사가 나가자 방송국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노인과 가만히 앉아있는 쿠니를 찍어갔다. 몇몇 노인은 카메라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다. 방송은 금방 퍼졌다. 더 많은 사람이 쿠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을 받기에 벤치는 너무 작고 불편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내의 자그마한 사무실을 얻었다. 앉기 편한 의자와 질 좋은 차도 샀다.
그녀가 떠나자 공원 매점 주인은 매우 섭섭해했다. 사무실을 옮기자 찾아오는 이들의 나이도 다양해졌다. 첫 손님은 50대 사내였다. 그는 말했다. 30년 동안 회사에 몸을 바쳤는데 이제 쫓아내려고 하지 뭐야.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를 자른다고?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알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소송을 할 거야. 까짓 거 한번 해보라지. 자꾸 자르다 보면 회사도 겁날걸? 쿤이는 들었다. 중년 부인도 찾아왔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우울증이야. 남편도 자식도 다 의미가 없어. 나만 두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불안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 병은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대. 하지만 의사와의 상담은 너무 비싸. 돈이 아까워. 당신은 몹시 싸군. 1시간 사용료가 간식 한 끼 정도 값이라니. 어떡하면 좋을까? 너무 오랫동안 우울해서 우울하지 않다는 게 무언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난 우울증이 아닐지도 몰라. 의사를 만나버린 탓에 환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쿤이는 들었다. 젊은 청년도 있었다. 전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16년 동안 학교에 다녔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했고 하라는 것은 꼭꼭 했어요. 그 과정을 다 마쳤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오늘도 입사원서를 냈어요. 이 집만 3년째인데 사실 원서를 내면 뭐 하겠어요? 연락 안 올 텐데. 집에서 먹는 밥이 모래알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오래 다녔던 학교가 이 정도로 소용없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손님이 많다죠? 혹시 직원 안 필요한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공원에서 만났던 노파의 며느리도 있었다. 그녀는 홀어머니의 과도한 애정과 집착 때문에 남편이 혼자서는 판단과 선택을 못하는 바보로 커왔으며 지금도 너무 자주 개입을 해와서 괴롭다고 한탄했다. 쿤이는 들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번호표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사무실을 늘리기로 하고 쿤이는 직원 모집 공고를 냈다. 쿤이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에서는 말 들어줄 사람을 뽑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었다. 예전에 찾아왔던 청년도 있었다. 그녀는 청년을 포함하여 몇 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쿤이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 2호, 3호, 4호점에 배치되었다. 직원 교육은 간단했다.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것.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런 변화가 나쁠 리는 없었다. 쿤이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루는 매우 큰 출판사 사장이 책을 내자고 찾아왔다. 이를테면 사례집 같은 거였다. 그러나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는 모두 말했던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발설할 수 없다고 그녀는 답했다. 출판사 사장은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방송국에서 책 발간을 거절한 장면을 내보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 찾아왔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꺼낸 이는 10대 학생이었다. 하루 종일 듣는 이야기가 첫 번째 대학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으면 왜라니 당연히 그래야지. 글쎄 왜 거기를 꼭 가야 하는데요. 하면 안 가면 안 되니까 이 말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17번째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들은 17번째 대학을 나와놓고 저에게는 꼭 첫 번째 대학을 가라고 해요. 그게 기대래요. 자신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한대요. 친구들도 그 기대를 받고 살아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살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 아이도 안 태어날 것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도 말 않고 죽자니 너무 슬퍼서 이곳을 찾아왔어요. 아줌마는 비밀을 보정한다면서요. 말을 마친 학생은 일어섰다. 쿠니는 돈을 되돌려 주었다. 그동안은 별 문제 없었다. 말을 마친 사람은 후련한 얼굴이 되어서 돌아갔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듣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다. 쿠니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는 것에 그들은 벌써 넌더리를 내고 있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에요. 직원들은 말했다. 마치 쉬지 않고 매를 맞고 있는 느낌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군의 사장님은 어떻게 견디시나 모르겠어요. 듣기만 하는 제가 마치 인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제는 한 남자가 찾아와 1시간 동안 욕만 하고 갔어요.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도 잠시 문을 닫았다. 고민 끝에 학생을 찾아갔다. 도시의 절반을 뒤진 다음에야 만날 수 있었다. 쿠니는 학생과 함께 공원으로 갔다. 자신의 말을 들어줬던 사람이라 그는 비교적 편하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밤길을 홀로 걸었고 12번이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그 수만큼의 유서를 썼다가 찢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죽어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슬프게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마저도 슬퍼지고 말아. 우리 마을에 이런 말이 있어. 죽음은 찾아오기를 평생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먼저 찾아갈 필요 없어. 쿠니는 그를 껴안아 주었다. 학생은 비로소 눈빛이 편해졌다. 쿠니는 직원들과 다시 회의를 했다.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것에서 필요할 때 맞장구 쳐줄 것으로 바꾸었다. 재미있는 말에는 같이 웃어주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손님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구를 원망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주기 같은 거였다.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주는 존재를 원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직원들은 이게 더 쉽겠다고 말했다. 쿠니의 이야기 들어주는 집은 다시 열렸다. 지친 얼굴의 사내 하나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이곳에 아이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쿠니가 팔을 벌리자 아이가 안겼다. 사내가 입을 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힘들군요. 아이 하나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지 생각도 못했어요. 사내는 울듯한 얼굴을 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잤습니다.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요즘에는 병실에도 잤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갔다 오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주사나 알약이 우리 아이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겠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아이와 놀아주죠. 그동안 좀 쉬세요. 사무실 바깥에는 가로수가 있었다. 쿠니는 그곳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하늘에 있고 바다는 바다에 있네. 엄마는 엄마에게 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 있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다. 아이는 손을 뻗어 노래하는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훈이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고향섬을 생각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만들었던 꽃밭은 화산활동 때문에 모두 망가졌을 텐데. 사내는 고마워하며 돌아갔고 그 뒤로 자주 찾아왔다. 사내는 올 때마다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부모는 어땠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꿈이 있었고 어떤 회사원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아이의 엄마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헤어졌고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를 자주 보고 말하고 듣다 보니 두 사람은 친해졌다. 가로수에 나뭇잎 하나 남아있지 않던 깊은 가을날 사내는 청혼을 했다. 쿤이도 이제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업이 성공을 거뒀고 사내의 성품이 착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는 것과 같아요. 덕분에 전 당신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죠. 제가 결혼 상대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제 청혼을 거절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은 나를 깊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귀를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쿤이는 이곳에 온 이래로 가장 많은 말을 했다.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서로 번갈아 이야기하고 관심 깊게 들어야 한다는 거. 듣는 것도 마치 말하는 것 같아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다가가 사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게 우리 마을의 인사법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같이 해봐요. 사내도 쿤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둘은 한동안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 가게 이름을 쿤이의 대화하는 집으로 바꿀 거예요. 내일 쿤이의 대화하는 집으로 오세요. 오셔서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청혼하세요. 기다릴게요.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창훈 작가는 남쪽 바다 먼 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얻은 언어와 정서로 20년 넘게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볼 때 51점만 되면 100점을 주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어야지 꿀 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이다 라는 생활신조와 함께 지금도 그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